예,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네, 오늘 3D 스튜디오 맥스 배울 내용은 광 마우스 모델링인데요. 광 마우스 모델링은 아무래도 이제 제품 쪽의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형태가 뭐 복잡하지는 않지만 실제 만들어 보면 이제 모서리 표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오늘은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자 마우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광 마우스는 인간공학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편하게 감싸는 형태의 둥근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우 버튼과 그다음에 선, 그다음에 휠을 포함해서 대략 5개 내지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단 부분에는 이제 LED 빛이 흘러나와서 어두울 때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마우스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되어서 오히려 사용하기 어려운 마우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모델링에 진행될 LG IBM 마우스는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기본형 마우스고요. 그래서 마우스는 이제 모델링의 숙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뭐 볼펜이나 머그컵처럼 자주 등장하는 모델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 예제를 익히고 다른 마우스 모델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V-Ray에서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렌더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우스를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는 이제 파팅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외형부터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면을 쪼갠 다음에 모서리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의 상판 부분에는 좌우의 버튼과 그 다음에 휠,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에 이제 닿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먼저 측면부터 상판의 기울기 모양을 잡아주고 윗면에서 전체적인 형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우스의 도면을 이제 설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면을 설정하기 위해서, 탑뷰에, 플레인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브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 좌표에 000을 입력을 해서 센터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재질창 M을 눌러 주시고요. 자, 디퓨즈 옆에 넌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맵. 자, 준비되어 있는 LG 마우스 이미지를 이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오픈을 하는데, 자, 여기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거꾸로 적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 가서 978에 534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어사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도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탑뷰에서 F3을 눌러야지 이미지가 보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F4를 눌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가 불필요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세그먼트는 일단 1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미지가 이쪽에서 이제 레프트 뷰가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서 바라본 형태이기 때문에 라이트 뷰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하시고요. V를 먼저 눌러줍니다. 자, V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뷰포트 팝업 창이 뜨는데 이때 라이트 뷰 단축키가 R이죠. 그래서 VR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인 오브젝트를
라이트 뷰에서 또 이렇게 대충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질창에 가서 또 디퓨즈 넌, 그 다음에 비트맵, 자, 측면 이미지를 또 적용하는데요. 334에 978이죠. 자, 오픈하시고요. 그대로 또 적어주십니다. 334에 978. 자, 어사인하고 또 미리 보기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뷰에서도 F3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퍼스펙티브에서도요, F4를 눌러주시고요. 물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브라켓이 나타나게 되는데 키보드의 J키를 눌러서 없애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냅을 활성화 시켜주고요. 스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버텍스 레벨로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끝에를 잡아서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 스냅이 안 먹는 경우에는 그 옵션 탭을 눌러서 이 트랜슬레이션을 다 꺼주세요. 그리고 나서 달라붙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오토데스크사에 가서 그 해당 버전을 그 서비스 팩을 그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이제 올려놨어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그 서비스 팩을 설치를 해주시면 뭐 그런 오류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스냅도 이제 비활성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잡고 이제 락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프로퍼티스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즈. 자, 그 다음에 뒷면은 보이지 않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려져 있는 물체를 그레이 색상으로 보이지 않게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 세 개를 항상 반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합니다. 자, 이제 탑뷰에 와서요.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여기 중심선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쵸? 네, 그렇다면은, 잠시 락을 풀어줄게요. unfreeze all. 네, 그래서 요거를요, 좀 살짝 밑으로 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내려서,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으니까 좀 살짝만 내려서 요 가운데 센터 라인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그리드가 필요 없으니까 라이트 뷰에서는 그리드를 잠시 꺼주고요. 자, 그리고 플레인 오브젝트를 요 라인에 맞춰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F4 그 다음에 M을 눌러주고요. 자, 기본 재질을 일단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세그먼트는요 충분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6개 정도 주고 윗 세그먼트는 2개 정도 줍니다. 여기 브라켓이 보이는 거는 J키를 눌러서 언제든지 없애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lt X를 눌러주면 이제 투명하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 네,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G를 눌러서 또 그리드를 없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이트 뷰로 와서 자,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해 주시는데요. 무조건 F4가 그 각 뷰마다 그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엣지가 보여야지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이제 폴리로 컨버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버텍스 레벨에 가서 이제 그 측면에 맞게 버텍스를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다운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그렇게 뭐 썩 이쁘지 않는 형태가 됐어요. 자, 그럴 때는 언제든지 엣지 레벨에 가서 요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커넥트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버텍스 레벨에 가서 모양을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죠. 네, 정확하게 뭐 맞춰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옆에 이제 측면과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완벽하게 사이드 뷰는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감안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탑 뷰에 와서 이제 탑에서 봤을 때의 이 모양을 좀 다듬어야 되겠죠. 그래서 외곽에 맞춰서 포인트를 계속해서 제어를 합니다. 자, 이쪽으로 버텍스가 이제 쏠려 왔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버텍스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이제 잡아 놓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측면에서도 이제 흐트러진 모양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측면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자, 그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둥그런 아크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자,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도 중간 단계의 엣지를 또 끌어내려주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외곽의 포인트를, 그쵸? 자, 이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이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다 같이 잡아서 그냥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버텍스를 잡고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배치를 합니다. 자, 이만큼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만큼의 또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꺾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버텍스의 위치를 그 정도 라인에 맞춰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끝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끝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턱이 없어지거든요. 그 사진을 잘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이렇게 턱이 분명히 모서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점에 가면서 모서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감안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더 다시 한번 그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떨어뜨려 놓는 것으로 처리를 할게요. 이 정도로 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 부분에 또 엣지를 또 잡아서 또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온 거는 예,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여기 정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Alt X를 누르니까 또 이쪽에 있네요. 네, 그렇게 이제 해주고요. 자, 그리고 다시 요 아래쪽에 이제 턱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엣지를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이제 내려주시고 자, 이쪽도 내려줘야 되겠죠? 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는 제외를 하고요. 자, 요거를 다시 Z축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네, 물론 여기랑 같이 잡아서 예, 당겨 내려줘도 돼요. 예, 그럼 좀 쉽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네, 여기 잡고 컨트롤 키, 일단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요 엣지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선택되지 않는 부분들은 선택을 하고, 다시 Z축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좀 이제 사진이 조금 이제 100% 일치하지 않는데, 네, 그거는 감안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또 요 라인에 맞춰서 버텍스의 개수가 현재 그 사진보다는 디테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예, 작업을 하시는데 나중에 어차피 터브 스무드를 적용하거든요. 그때 터브 스무드를 적용하고서 요거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네,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물체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은 아시죠? Alt X 키를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여기가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좀 같은 높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엣지를 이제 잡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예, 내려갑니다. 자, 하부층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쭉 내려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을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 Z축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메이크 플래너가 있어요. 그쵸? 네, 그 옆에 보면은 Z축이 있죠. 요거를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평평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바닥에 맞춰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안쪽으로 또 이제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쪽 뒤쪽에서 봤을 때 자, 또 아래쪽에 버텍스를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그 마우스를 보면
그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 여러분들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현재 만지고 있는 그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를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비슷하게 작업을 해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탑뷰의 반대가 이제 버튼뷰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에 이제 B를 눌러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버텍스가 이제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또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고요. 자, 여기 또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자, 가급적이면은 노멀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버텍스가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이 엣지와 직각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고요. 네, Alt X를 꺼서 확인해 보면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지금 저도 마우스를 보고 있는데, 네. 자, 그리고 중간에 그 엣지를 또 추가를 해가지고요. 자, 링을 눌러야 되겠죠? 자, 링을 눌러주고 커넥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커넥트 세팅을 눌러주고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세요. 자, 오케이 해주고요. 다시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링, 그 다음에 커넥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센터 쪽으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케이. 자, Alt X를 항상 수시로 이제 확인하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아래쪽의 부분도요. 그 둥근 마술이,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지금 이제 이 엣지를 추가한 이유는 모서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아래쪽에 있는 버텍스도요. 살짝 안쪽으로 스케일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버텍스 이렇게 잡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하나씩 잡기가. 자, 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 한다면, 엣지 레벨에 가서요, 얘를 그 더블 클릭을 해서 엣지를 다 잡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컨버트 투 버텍스가 있잖아요. 요 명령어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텍스가 이렇게 다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XY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쭉,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네, 그렇게 해서 버텍스를 가운데로 몰아주는 거죠. 물론 버텍스를 하나하나 다 잡아서 해주셔도 돼요. 자, 여기 버텍스는 가운데에 있어야 되니까 가운데 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의 위치도 다시 한번 설정을 해 주는데 결국은 뭐 하나하나 다 건드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나중에 여기는 이제 면을 더 채워서 평면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냥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면 되고요. 자, 결과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터보 스무드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단계까지 올려주시고요. 아이솔라인 체크해줘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는 이유는 어느 부분이 이렇게 울지 않았는지 그런 것 부분들을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잘 처리가 된 것 같죠? 저는 앞으로 터보 스무드를 여기 툴바에 있는 그 터보 스무드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예, 그건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요. 자, 나머지 부분도 또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다시 측면으로 잠깐 와볼게요. 터보 스무드를 여기 show and result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것보다 약간 다운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텍스를 클릭을 해서 예, 다시 한번 여기 상판의 아웃라인에 맞춰서 버텍스를 다시 한번 네, 제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마우스 모델링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다른 그 제품 모델링을 해보면은요 상당히 좀 쉬워요. 그리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 예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마우스는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버텍스 하나라도 무시를 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부분이 그 문제가 항상 발생이 돼요. 그래서 버텍스들은 그 빠짐없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예, 확인해 주시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그 마우스 휠이 들어가는 그 파팅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버튼뷰를 T, 그쵸? 키보드의 T를 눌러서 예, 탑뷰로 바꾸어 줍니다. 자, 그리고 Show and Insert는 이제 잠시 비활성화 시켜주고요. 다시 Alt X. 자, 이제 탑뷰로 와서 이제 그 좌우 버튼과 그 다음에 휠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기존에 있는 버텍스들을 당겨서 예,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컷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기존에 있는 버텍스를 다시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예, 기존에 있는 버텍스를 가지고 네, 이렇게 옮겨주는 방법으로 이용을 할게요. 자, 이거가 이동이 되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버텍스들도 예, 한꺼번에 같이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파팅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다시 측면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자, VR. 네, 여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좀 내려와 있죠. 예, 요것도 그 쇼면 리설트를 체크한 상태에서 높이를 다시 한번 네,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다시 이제 탑뷰로 왔습니다. 자, 버텍스가 지금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요 간격이 좀 좁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랑 간격이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버텍스도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물러나 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쪽에 와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편집을 해주고요.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봐주고요.
네, 제품 모델링은 네, 이런 식으로 예,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컷을 이제 이용을 이제 할 건데요. 자, Alt C를 이용해서 이제 잘라 줄 건데요. 지금 이제 사진을 잘 보면 지금 이제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그 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부터 잘라서 그냥 갈게요. 자, 컷을 이제 이용할 건데 버텍스 레벨에서 컷을 켜줍니다. 그 다음에 Alt C. 네, Alt C가 컷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어떤 식으로 자를 거냐면 자, 이렇게 잘라 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삭제를 해서 네, 다시 한번 위치를 네, 잡아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딘가에 이제 달라붙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이쪽을 또 한번 잘라 줄게요. 네,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또 컷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살짝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다운이 된 거기 때문에 라이트 뷰에서 그쵸? 밑으로 살짝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Alt X를 끄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얘네들을 어딘가에 또 이어줘야 돼요. 이렇게 버텍스가 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그쵸? 아니면 얘가 이렇게 와도 되고요. 네, 그럼 이왕이면은, 네, 편한 곳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버텍스를 예,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lt C 눌러주고요. 버텍스 레벨에서 항상 작업을 하는 게 예, 편합니다. 자, 얘는 이쪽으로 흘러갈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일단은 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F3를 눌러서요. 자, 엣지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쵸? 예. 크로싱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그 환경 설정에 그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그 요거 씬 셀렉션 오토 윈도우 크로싱 바이 디렉션 요거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지 따라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크로싱으로 잡아주고 커넥트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도 커넥트. 그래서 아래쪽이 이렇게 다 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버텍스 레벨에 가서 예, 다시 Alt C를 눌러서 컷을 하든지 아니면은 얘랑 커넥트를 이용해서 이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를 한번 잡아주고요. 웰드를 한번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컷을 할 때 간혹 가다가 그 버텍스가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버텍스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 엘리먼트나 폴리곤 레벨에서 전체를 다 잡아주고요. 오토 스무드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들이 예, 사라지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터보 스무드를 예, 넣어준 상태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모서리가 이제 표현이 이제 들 됐잖아요. 예, 다시 이제 탑뷰로 와서 자, 모서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엣지를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챔퍼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엣지를 선택을 하고 자, 챔퍼를 적용을 합니다. 자, 요것도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게요. 캐디 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세팅 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팝업 창의 형태로 띄고 있는데, 혹시 따라하는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있다면, 그 환경 설정에 또 들어가면요. 그 제너럴 탭에 그 enable 그 캐디 컨트롤이라는 요 명령이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체크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맥스가 설치가 됐을 때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팅 창을 누르게 되면 캐디 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캐디 창이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UI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그 썼던 방식을 저는 이제 고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기존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들은 다 대부분 캐디 창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팝업창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한눈에 알아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풀고 네, 캐디 창을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은 네, 보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스탠다드 챔퍼로 주시고요. 어마운트를 그러면 한 1.5 정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아래쪽에 다시 버튼 뷰를 눌러주고요. 자, 요거를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다 선택을 하고요. 네, 하나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이 정도만 잡을게요. 잡아서, Shift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네, 하나를 더 잡아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자, 왼쪽으로 이렇게, 무브를 시킵니다. 그럼 면이 이제 확장이 되겠죠. 예, 이거 다 아시죠? Shift 키 누르고, X 방향으로 무브.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일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메이크 플래너 옆에 그쵸? X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대충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를 이용해서 자 타겟 웰드, 물론 여기서 타겟 웰드를 눌러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타겟 웰드로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줄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데, 자, 요것도 엣지를 또 잡고 링을 눌러야 되겠죠? 링을 누르고 또 커넥트를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타겟 웰드로 여기에 붙여서 정리를 하고요. 네, 아래쪽 평면은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타겟 웰드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바닥 쪽도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또 다시 터브 스무드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좀 문제가 뭔가 좀 보이죠? 네, 잠깐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네요. 자, 터브 스무드를 비활성화 시켜주고, 자, 다시 버텍스로 내려왔는데요.
분명히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가 문제가 있었네요. 그쵸? 네. 네, 여기가 웰드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두 개 잡고, 네, 웰드를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붙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도 아까 웰드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여기도 확인하고, 네, 여기도 확인하고, 네, 여기도 안 돼 있죠. 네. 이럴 때는 그냥 동시에 두 개를 잡고요. 그냥 컬랩스를 주면은 예, 자동으로 버텍스가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터보 스무드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예, 안정적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완성을 하고요. 예, 다음 편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또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